자, 5월 29일 영상입니다. 참 BTS 컴백이 BTS 이제 전역이 이제 30일 안으로 들어온 시점에서 뭔가 많이 시끄럽죠. 여기저기서 시끄럽고 언론도 시끄러운데 참고로 이제 12일, 13일, 23일 각각 이렇게 나왔네요. 참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왼쪽 하단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없애도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좀 이따도 얘기할 건데 BTS 이제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언론이 이렇게 그 외적인 것으로 좀 시끄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BTS가 이제 전역을 하면은 그때는 언론이 더 이제 다른 의미로 더 시끄럽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전 세계가 흥분하고 더 이렇게 뭐랄까 환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뭐랄까 연속적인 단독 보도를 터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좀 다룰 게 많아요. 근데 일단 초반부에는 어제 제가 영상 올렸었죠. 요거 한국경제 관련된 기사 최석철 기자님과 차준호 기자님께서 쓰신 단독 기사 방시혁의 검찰 칼날 향하나 하이브 상장 때 사기적 거래 요 기사가 나왔었고 이거 관련해서 읽으면서 작년에 11월이었나요? 11월 29일이었죠? 그때도 이 기자님들께서 똑같은 기자님께서 관련된 기사를 쓰셨는데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면 A1 네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하단부에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5월 29일 네, 보이시죠?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이렇게 방시혁 하이브 상장 때 사기적 부정거래 금감원 검찰의 수사 1회 이렇게 나오고 네, 또 A13면으로 이어지죠. 근데 또 제가 이번에 또 뭐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게 전면에는 HD 현대그룹 시총 100조 시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한국이 언론이 이제 그 뭡니까 어, 어, 아, 아, 이해관계가 섞여 있죠.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현대가 좀 꽉 쥐고 있는 곳입니다. 최대 주주가 이제 현대자동차죠. 지분율이 이제 20%고요. 그 외에도 현대 계열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지주사를 굉장히 HD 현대그룹이 지주사죠. 오늘 10%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시간에서도 20% 급등을 하고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보면은 하이브 방시혁 상장 때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이렇게 일면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또 이렇게 다른 언론에서도 금관원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 금관원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 하이브 주가 급락, 최소 징역 5년, 금관원 조사 이렇게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금융감독원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fss.or.kr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죠. 거기서 좌측 보도자료, 보도 설명자료 보시면은 클릭하면 방시혁 하이브 상장 때 사기적 부정거래 담당 부서 조사 2국 이렇게 5월 29일 등록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옵니다. 방시혁 하이브 상장 때 사기적 부정거래 기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첨부파를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확하게 지정을 하죠. 한국경제 2025년 5월 29일자 가판 이거에 관련된 거다. 물론 온라인상으로 기사는 28일에 나왔지만 지면에는 29일자에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보도 내용 한국경제는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으로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 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패스트트랙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했다. 근데 이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바가 없으며 금융감독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 및 조사 내용 등을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도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좀 흥미롭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기사에서는 금감원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의뢰할 방침이다. 그래서 통보할 계획이다 했는데 금감원 측은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업계에 따르면 그리고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그 크레딧을 줬었죠. 근데 금감원 물론 중앙일보에서 이제 또 그 1시간 뒤쯤에 나왔던 기사에서는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뭐라 그랬었죠? 아무튼 한국경제와는 좀 논지가 달랐었죠. 근데 보도 설명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계속 뭐랄까 확장 해석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마치 확정 난 것 마냥 보도한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게 아닌가 좀 싶긴 합니다. 아무튼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보도 설명을 배포는 5월 28일에 했는데 온라인에 이렇게 등록을 한 건 5월 29일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게 공식 지금으로서는 입장이다. 요거 알려드리고요. 근데 한국경제는 제가 구글에 쳐봤습니다. 한국경제 방시혁.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기사가 그득그득합니다. 자 볼게요. 방시혁의 검찰 칼날 향하나 하이브 상장대 사기적 거래.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제 기사죠. 그리고 밑에 방시혁과 측근들 상장 후 수천억 잭팟 알고 보니 네 이것도 뭐 그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최석철 기자님께서 이 기사 쓰신 분이죠. 그 오늘 그 어제 단독 기사 그리고 내용은 네, 똑같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또 다른 헤드라인으로 작성을 한 거고 그리고 물론 여기서는 뭐 김 전 상무 그리고 뭐 에퀴티 파트너스 이런 내용으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긴 했네요. 뭐 키맨이 누구다. 그래서 방시혁 씨 외에 또 누가 얼마를 벌었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 방시혁 검찰 수사 임박의 하이브 휘청. 이거는 또 뭐냐? 네, 주가. 주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좀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휘청이라고 표현하기에는 2.51%는 그렇게 좀 싱겁죠. 예. 물론 어제 단독 보도가 딱 터졌을 때는 제가 그 직접 봤기 때문에 아는데 10% 정도 떨어졌죠. 그때 제가 또 매수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마감은 2.5%라서 휘청이라기엔 좀 싱겁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짚어드렸던 TV 리포트, 패스뷰 계열사죠. 자회사. TV 리포트는 하이브도 나락행.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그 워딩을 썼어요. 하이브도 나락행, 그러니까 주가도 나락행이라 했는데 나락이라 하기에는 좀 싱겁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어제 그 애프터마켓에서 산 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기징역도 가능해. 방시혁과 하이브의 운명은 매거진 환경. 이것도 환경이죠. 이건 김정우 기자님께서 무기징역 언프를 한다고? 자 방시혁의 하이브 또 논란 터졌다. 이번엔 뭐길래? 이것도 매거진 환경. 이것도 김정우 기자님. 근데 또 다른 제목으로 금감원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하이브 4%대 약세. 이때는 4% 하락했을 때 한경우 기자님께서 또 써주셨네요.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에 하이브 주가 와르르. 이때는 얼마 빠졌어? 5%. 실시간 중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네 6%, 6.81% 떨어진 거, 4% 떨어진 거 실시간으로 이거 트래킹을 한 다음에 그때마다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을 아끼도록 하겠고요. 뭐 아무튼 언론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경제 측에서는 실시간으로 뭐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이제 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를 했으니까 이거 상황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기사를 터뜨리고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BTS 컴백이 슈가님으로까지 했을 때 6월 21일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한 달. 근데 그때마다 주가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뭐 급하게 우리가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 뭐 포모에 빠질 이유는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투자 관련해서 전혀 가이던스나 그런 거 아니고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할 거다. 왜냐면 이미 저는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제 내용의 좀 후속 내용이었고요. 제 영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오늘도 새로운 단독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한국경제죠. 최석철 기자님. 이분 똑같죠? 어제 단독 기사. 이번에 뭐냐? 경찰이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어제도 경찰 내용 나왔죠.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엔 경찰도. 네, 어제는 금융감독원이었는데 오늘은 경찰입니다. 금융감독원보다 한 발 앞서 관련자 진술과 저항 증거 등을 확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어제 살짝 언제를 하긴 했었죠. 어땠었죠? 경찰도 뭐 그 속도를 내서 경찰 수사는 금감원 조사와는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그래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양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방위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작년 말부터 방위장과 측근 PF 간 거래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사에 착수해왔다. 이번 영장 신청은 두 번째다. 오케이. 지난 4월 30일 남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5월 초 검찰이 이를 반려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해 재신청한 것이다. 이번이 두 번째라는 거죠.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야만 한다. 이 디테일 감사하고요.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전영우 부부장 검사로 알려졌다. 2022년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갔다. 임기 2년을 채우고 지난해 검찰로 복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께서 반려하신 겁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분이 담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는 게 아닌가. 이 기자님께서 좀 싶고요. 자, 경찰은 하이브가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상장 준비를 진행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역시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뭐였죠? 금감원은 어제 이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대해서 살짝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보도 설명을 내놨다. 그건 아까 다뤘었고요. 그리고 하이브는 2019년 11월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당 감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2020년 10월 상장했고 상장 예비 기업은 결산일 3개월 전까지 지정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하이브는 2019년 9월 이전에 지정감사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지정감사가 IPO 상장 시기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지정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통상 상장 예비 기업이 지정감사를 신청하면 상장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신호로 여겨지는 이유다. 그리고 지정감사 신청 시에는 꽤나 디테일하게 적으셨네요. 대표 주관 계약서나 이사회 의사록 등 상장 추진을 입장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시기인 2019년 9월에서 10월경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레전더리 캐피탈 등 투자자들에게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상장이 어렵다는 경진 명의의 답변서가 전달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진술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답변을 받은 일부 투자자는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존 투자자들이 이 사태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받은 거는 보통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나오죠. 개미들 피눈물을 흘려. 근데 이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기보다도 뭐 이 기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뭐 기관이겠죠. 아니면 레전더리 캐피탈 그 관계자들이 약간 좀 뒤통수 맞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상태고 이 답변을 받은 일부 투자자는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 이스톤 PE와 뉴메인 에코티 등 사모펀드는 2019년 6월 11월에 각각 펀드를 조성해 해당 지분을 인수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 증거, 진술은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 지정감사 신청은 기업과 대주주가 IPO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강한 신호라면서 이 시점에 투자자에게 상장 의사가 없다고 안내했다면 투자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최석철 기자님께서 보도를 해주셨고요. 뭐 봐야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죄가 없습니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봐야 되는데 뭔가 이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과 그리고 이 타이밍 작년 11월에 이게 터졌었는데 준비를 아주 오래오래 해가지고 터뜨렸는데
지금 BTS 컴백 직전에 터뜨리는 이 흐름 그리고 뭐랄까 방식 좀 흥미롭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압수수색을 하려는 게 이 관련해서 뭐 증거를 좀 뭐 확보하려고 경찰에서 검찰에 뭐죠?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상을 봐야죠. 네,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SBS에서는 야, 단독이 이틀간에 몇 개가 터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독을 내놨습니다. 검찰 하이브 압수수색. 아니 이거 뭐야? 지금 이번에 경찰이 검찰에 그 뭐야 영장 신청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이미 했어? 이건 뭐죠? 자, 라이브 방송으로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난 2021년 1월에 하이브가 YG 플러스에 투자했다는 소식 때문에 YG 플러스 상장된 회사죠. 주식이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빅히트가 700억 투자를 했대요. 이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하이브 어떤 임직원이 20여 차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 말쯤에. 그리고 이 뉴스가 터진 당일에 전량 매도를 해서 2억 4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원은 재무 담당 임원인데 투자 사업에 직접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 하이브 사무실에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거를 왜 근데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지 또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하이브 입장에 따르면 이 직원은 이미 퇴사를 했고 단독으로 벌인 행위다. 그래서 검찰 자료 요청에 협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퇴사를 했다고 하고요. 고위 임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있어도 안 되죠.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야말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자막으로 안 나왔네. 이전에도 BTS 저녁 스케줄을 이미 알고 미리 주식을 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임직원들 몇 명이 있었죠. 그 내용도 이 뉴스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자막은 없는데 이 타이밍에 했고 그래서 세 가지를 연달아서 그 언급을 한 거죠. 뭐다 이 YG 플러스에 관련된 하이브 자회사 이 주식 매도 그리고 BTS 저녁 소식 미리 알아서 매도한 임직원들 그리고 나서 한국경제의 이 단독 보도 방시혁 의장 상장 과정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까지 언급을 함으로써 네 하이브 문제 많은 회사다라고 약간 좀 프레이밍을 하려는 그런 종류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뭐 이거는 언론이 많이 하는 방식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함께 전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별개의 내용이죠. 별개의 내용인데 이것도 함께 보도를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내부자 거래는 있어서는 안 되죠.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리 알아서 그거를 이득을 취했다. 그건 무슨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브가 자료 요청에 협조를 했다고 하니까 그건 뭐 지켜봐야겠고요. 아무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흥미롭게도 이 한국경제 단독 보도가 터지기 하루 전인가요? 이틀 전인가요? 제가 이 영상 만들었었죠. 한국 언론들이 연달아서 똑같은 내용으로 BTS 전원 전역한다. 완전체 복귀 시점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 호들갑을 떨면서 또 하이브 잘 나간다. 주가도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하루 혹은 이틀 지나서 빵 터뜨리고 연달아서 단독 보도 땅땅 터뜨리는 게 좀 흥미롭다. 네.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찰하는 거죠. 저는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음모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론도 세울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저는 관찰하는 거에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언론들은 신났죠. 하이브 그리고 방시혁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게끔 그리고 비록 그 어떤 분께서는 방탄 1년 전 전역 1년 전이 가장 약한 시기다라고 했는데 전역하기 전에 최대한 괴롭힐 수 있을 때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방탄이 전역한 다음에도 괴롭히려면 괴롭힐 수 있습니다. 미디어니까 언론이니까. 근데 그때마다 뭐 정확히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뭐 하이브 안티들은
뭐 자주 혹은 가끔 제 채널에 와서 뭐 하이브 무지성 실드 하는 거 보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뭐 무지성 실드 하려는 거 아니죠. 객관적으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해외 분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한국 언론 특유의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개인이 혹은 해외 분들이 그냥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좀 함께 읽고 싶은 게 이제 제 방송의 취지이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조세 금융신문에서 BTS 완전체 활동 코앞인데 하이브 방시혁 오너 리스크 직격탄. 한국 언론들이 방시혁 의장을 자꾸만 이제 오너 리스크로 좀 부각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랄 겁니다. 방시혁 씨가 최대한 목소리를 내기를 전면에 나서기를. 근데 그러지 않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나와라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 뭐였죠? 과접세연 씨로 엮어서 뭐 오너 리스크다라다 뭐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이제 BTS와 엮어서 방시혁 씨를 오너 리스크로 묶는 모습이 조세금융신문에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조세금융신문이라는 게 생각나는 게 방시혁 씨가 그 4천억 벌어서 절반을 세금으로 냈죠. 그것도 좀 어마어마한 건데 아무튼 그것도 좀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이거 BNT 뉴스라는 곳에서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4천억 의혹에 뉴진스가 신의 한 수, BTS 최대 약점. 이건 뭐야? 박지혜 기자님. 네. 저는 한국 언론들이 그 누리꾼, 네티즌들 댓글은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SNS, 온라인 커뮤 글을 가져와서 뉴진스를 지지하는 목소리들 뉴진스 부활하나 사람 일 모른다 미니진 뉴진스랑 얼른 나오길 뉴진스 선택의 신의 한수 뉴진스 응원한다 인과응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미니진은 그렇게 배임이라고 몰아가더니 뉴진스 안 버렸으면 4천억 이상 벌었을 텐데 라며 그리고 누가 버렸죠? 본인들이 나갔죠. 그리고 최근에 생각났는데 한때 뉴진스 팬이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이브 주주로서 진짜 생각만 하면 할수록 어이없는 일이죠. 안타깝고 그 뉴진스라는 아티스트가 이렇게 아무도 이득이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진에 대한 하이브의 기존 주장을 꼬집는 댓글도 눈에 띈다. 어떤 주장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을 텐데. 그리고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TS 최대 약점 듣다. 방탄소년단 만들 때 초심은 벌써 없어진 듯. 방탄소년단 제대 앞두고 왜 이래 등 그룹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네, 댓글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죄송합니다. 초심 잃고 쓸데없는 행동하는 때가 아니라 대죠. 아무튼 BNT 뉴스라는 언론에서 박지혜 기자님께서 누리꾼들의 이런 댓글을 가져왔다. 초심 운운을 했다. 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하이브 주가 이걸로 마무리하죠. 오늘 그래서 2.5% 하락으로 마감했고 그리고 흥미롭게도 저는 또 이렇게 단독 기사가 빵빵 터지길래 어제처럼 애프터마켓에서 더 떨어지나 했는데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500원 올랐네요. 물론 내일 또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BTS 컴백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이제 RM님과 B님 12일 남았고요. 그리고 정국님, 지민님 13일 남았고 그리고 슈가 23일 남았습니다. 슈가님 앞으로는 아티스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님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실제로 평상시에도 제가 연예인 얘기를 할 때는 지인들하고 씨, 님 이렇게 붙입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좀 익숙한데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구독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니진 씨한테도 존칭을 붙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티스트들에게는 좀 존칭을 좀 더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님들께서도 BTS 멤버들 얘기를 할 때는 존칭을 빼니까 아무튼 그래서 BTS 멤버들 저녁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최대한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켜봐야 된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보죠. 그래서 실제로 금감원이 액션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의 압수수색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하이브 주가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엔터 주가들이 좋습니다. 사실 오늘 중국 얘기도 있었죠. 그것도 영상으로 다뤄야 되는데, 아무튼 이 영상 업데이트 영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자, 사실 BTS 관련 소식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 제가 책도 좀 읽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는 더 바빠지겠죠. BTS가 컴백을 하면. 그리고 최근에 또 RN님 좋은 소식도 있고 멤버들이 좋은 소식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무튼 뭐 제가 틀렸던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 아니면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디테일이나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